이런 때 쓰잖아. 집합하자 이렇게. 그런 의미야. 뭔가 이렇게 모아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우리 반에 너네 한 명 한 명을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거든. 원소. 그리고 이 하나를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단순하게 정말 어떤 집합 안에 속해 있는 것들 그 하나하나를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야, 용어. 원소랑 집합. 근데 우리가 또 아무거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1보다 큰 자연수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지. 애매한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이런 애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도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정수의 모임, 유리수의 모임 뭐 이런 거 다 집합인 거야. 기준만 명확하면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원소는 소문자로 써. 소문자. 원소 예를 들어서 집합 A라는 집합에 원소가 A, B, C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삼지창을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 기호를 쓰거든. 이게 어떤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라는 기호야. 기호. 만약에 여기 D가 없잖아. 원소가 아니면은 그냥 짝대기 그으면 돼.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다.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게 상황에 따라서 더 쓰는 게 이제 편리한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이제 원소를 나올 때 요 기호. 우리가 이 기호를 이제 중괄호라고 했었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이 모양인 거거든. 중괄호 모양을 원소를 이렇게 딱 모아놓는 이 기호를 이렇게 써.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A라는 집합 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덮어주면 돼.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를 그냥 하나하나 다 써서 나타내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이 원소들을 설명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x 바 x는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 x라는 거는 원소야. 원소. 그러니까 이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을 이제 얘기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써. x 바 x는 지금 요거를 표현하는 거 이제 절대값, 뭐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 설명을 해도 되는 거고 어떤 거를 이거 표현할 거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x는 그리고 정수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 x 바 x는 뒤에 이 원소들을 설명하는 거를 쓰면 된다. 직접.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거든. 그림.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편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은 원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설명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언제 쓰이는 때가 더 편한지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예제가 나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집합은 그리고 크게 유한집합 이건 그냥 봐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나뉘거든.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그건 유한집합인 거야. 유한계면 무한집합인 거고, 무한계면 무한집합인 거고,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면 무한집합인 거야. 0이면 무한집합인 거고, 1이면 무한집합인 거야. 1이면 무한집합인 거고, 2는 무한집합인 거고, 3은 무한집합인 거고, 4는 무한집합인 거고, 5는 무한집합인 거고, 6은 무한집합인 거고, 7은 무한집합인 거고, 8은 무한집합인 거고, 9는 무한집합인 거고, 10은 무한집합인 거고, 11은 무한집합인 거고, 12는 무한집합인 거고, 13은 무한집합인 거고, 14는 무한집합인 거고, 15는 무한집합인 거고, 16은 무한집합인 거고, 17은 무한집합인 거고, 18은 무한집합인 거고, 19는 무한집합인 거고, 20은 무한집합인 거고, 21은 무한집합인 거고, 22는 무한집합인 거고, 23는 무한집합인 거고, 24는 무한집합인 거고, 25는 무한집합인 거고, 26
그래서 만약에 유한집합이야. 만약 유한집합인데 방금 했듯이 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또 기호가 있거든. 이거는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써. 이거는 3. 이렇게 쓴다는 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라는 기호야. 이렇게 쓰는 거야. 무한집합은 쓸 수가 없지.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없으니까. 유한집합에서는 집합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이 있긴 해. 어떤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걸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거든. 이거 되게 중요해. 얘는 이렇게 써. 이게 공집합이라는 기호야. 공집합이라는 기호. 근데 얘는 그냥 유한집합에 포함을 시키거든.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이긴 하지만 개수가 0이긴 하지만 유한집합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럼 얘는 요 기호를 쓰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A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집합 기호가 지금 없지만 이거 자체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집합이야 이것도. 집합인데 그 안에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야. 이름은 집합이지만 집합 기호는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쓴다고 기호를. 그래서 지금 다 거의 용어 일단 설명인 거거든. 그래서 104쪽 볼게. 104쪽. 번 다 안 쓸게. 이제 한글로 있으니까 책 보면서 집합인 걸 고르래. 기억 64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거 일일이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인 거지. 기억은 집합. 니은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의 해의 모임. 이거 2차 방정식 해는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1단계 보면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이제 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되고. 디귿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구할 수 있으니까 얘도 집합. 리을 게임을 잘한다 이런 건 안 된다고. 미음 제곱해서 1이 되는 유리수의 모임. 제곱해서 1이 되는 유리수는 뿔마일이지. 뿔마일. 얘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추운 나라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가 집합이라는 거야. 요 삼지창 뒤집어 놓은 건 원소 기호라고 그랬어. 원소. 보기에 있는 2, 3, 4, 6, 12 해의 원소가 되냐, 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 (2차) 부등식. 이렇게 기말 저기였어. 이거 해가 어떻게 돼? 아직 이게 빨리 안 된 사람들도 글이라 그랬어. 이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 함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일단 포함을 하고 는이 있으니까 0보다 큰 거 같은 여기. 여기를 표현하는 x의 범위를 쓰는 거였지. 그러니까 x는 3하고 5 사이. 미안. 3하고 5 사이가 아니야.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시험 한번 했으면 이제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이게 나와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좀 쉽게 하라 그랬지. 왼쪽으로 했으면 가장자리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이 모양이 나와서 그냥 x 요거 0 되는 거 두수.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하라 그랬었어. 그래서 이거에 생각하는 거 1번 되지? x는 2는 x의 원소 3보다 작으니까 3 또 포함되니까 맞고. 3번 4는 지금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야.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4는 포함이 안 되지. 그럼 짝대기 크거나 같고. 그래서 3번은 맞아. 4번이 틀렸지. x 6 되잖아. 짝대기가 하니까 없어야 되는 거지. 원소니까. 4번. 424번도 1248을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거. 이거 그냥 하나씩 보면 되지. 1번은 8 이하의 짝수니까 2468이니까 안 되고, 2번은 8 이하의 홀수 당연히 안 되고, 3번 8 이하의 4의 양에 대해서 4랑 8이니까 안 되고, 4번 8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이잖아. 얘도 안 되고, 5번이네. 8의 양의 약수. 427번 한번 해봐. 사실 이거는 우리 복소수 했었으니까 이게 4개가 반복이 됐었거든. 그리고 0 같은 건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계산해야긴 하지만 0 같은 건 반복이 된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일단 실수화 해보면은 분모분자에 이거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분모가 2가 되고 2i가 돼서 i가 되지. 이렇게 i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반복이 되는 거야?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4개가 반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4개가 원소가 될 수 있다. 3번이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계속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거지. 뒤쪽. 이제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기호로 준다는 거야. 요 기호는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뭐냐, 둘 더해라 이거지. 5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 이거는 그냥 50 나누기 3 하면 되지. 16이지, 16. 그래서 16. 100의 양의 약수. 이것도 이제 다 구하는 게 아니지. 우리 양의 약수 개수 구하는 거. 이거 경우의 수도 했었고.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5의 제곱. 한 다음에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했었지. 그래서 9개. 답이 5번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보기에 나오면 헷갈리거든. 요 차이,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공집합은 집합 기호가 없지만 집합이라고 했어. 원수의 개수가 없는, 원수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는 그냥 0인 거야. 공집합이 원소의 개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집합 안에 원소로 공집합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집합 안에 원소로 집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것도 이제 많이 예제 풀어보면. 그래서 얘도 집합 안에 공집합이 원소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이야. 이 부분을 잘해야 돼. (432번) 432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라는 집합은 x인데 x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조건은 이거를 만족한다 이거야. 이 방정식의 해라는 소리야. 그 해의 원소 그 해가 이제 원소로 돼 있는 집합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게 0이래. 그러니까 원소가 없대. 이 원소가 없다는 건 이 방정식에 해가 없다 이 소리잖아.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소리야. 2차 방정식 해가 없다는 건 뭐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아래로 올라오니까 x축과 안 만난다고. 판별식 쓰면 되지.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쓰라는 거지. 짝수니까 짝수 쓰면 k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풀라는 소리야. 이렇게 돼서 k는 0하고 9 사이. 그래서 1부터 8까지 합. 1부터 8까지의 합. 우리 이런 것도 기억을 해놔봐. 1부터 어떤 자연수까지의 합은 이건 달리 모르는 공식이 있어. 2분의 요거 하면 되거든. 마지막 수. 그래. 전자는 1부터야. 1부터 어떤 수까지 합. 기억을 해놔. 그거보다 1 큰 거 곱한 거 2로 나누면 돼. 이런 공식은 그냥 기억해놓으면 계산할 때 빨리빨리 써먹을 수 있지. A라는 집합의 원소는 0, 1, 2가 있고 B라는 집합은 x제곱이 1인 요것도 2차 방정식의 해지. 근데 이거 구하면 그냥 x는 사실 뿔만 1, 뿔만 1. 사실 원소 얘를 이제 원소 나올 거로 쓰면 1이랑 마이너스 쓰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C라는 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 요 A 빼기 B라는 애들의 모임이래. 근데 이 A는 집합 A의 원소에서 가져오고 B는 집합 B에서 원소를 가져와라 이거야. A에서 가져온 애, B에서 가져온 애를 뺀 요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대. C는. 그 뜻이야 지금. 그래서 C의 모든 원소의 합. 이걸 지금 다 여기에서는 이제 표로 친절히 그려줬어. 표는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렸지. A가 나올 수 있는 거 0, 1, 2. B가 나올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그리면 이제 보기에 딱 하나니까. C라는 집합은 A에서 B를 뺐대. A에서 B를 빼는 거야. A에서 B. 0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1, 0에서 1 빼면 이거.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이거, 1에서 1 빼면 0. 2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3, 2에서 1 빼면 1. 그러니까 요게 이제 C의 원소들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복되는 거는 빼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C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2, 3 요렇게만 써주는 거야. 중복되는 건 중복돼서 쓰지 않아. 그냥 하나씩만.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 다 더하면은 5지. 답은 5다.
근데 본인이 이제 표를 안 그리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빼먹지 않게 쓸 수 있다 사람은 그냥 해도 되고, 근데 표로 하면 이제 딱 깔끔하게 한 번에 보이니까. 435번 해봐. 일단 A에 속하는 원소는 그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3하고 4밖에 없어. 원소는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B라는 집합은 A도 A 집합에서 가져오고 B도 A 원소 A 집합에서 가져와서 더하래. 표를 그려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봐. 3,4 여기서 A 가져오고 여기서 A 가져오고 하나씩 짝을 지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다 더해보면 되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3, 3, 6 3, 4, 7 지금 더하라고 했으니까 4, 3 여기도 7이고 4, 4 8이고 그러면 21이지. 표를 그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냥 짝을 지어봐도 되고 지금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쓰고. 오늘 집합을 웬만해서 많이 나가야 돼가지고 진도 계속 뭐 저희는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지. 빠른 며칠 또 안 남았거든. 이제 또 이런 방학이 특강 횟수가 그 안에 이거 다 끝내야 돼서 계속 얘기했지만 따라오려면 복습밖에 답이 없다고. 다음 장 볼게.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라고 돼 있는데 방금까지는 이제 집합이랑 원소 요거를 했었어. 집합이랑 원소. 근데 이제는 집합끼리 보는 거야. 집합끼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은 원소를 이걸 갖고 있고 B라는 집합은 원소를 이것만 갖고 있다고 해봐. 그럼 얘는 이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포함된다.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되고 있지. 그냥 집합 B를 A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가 얘를 포함한다고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포함되려면 그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B라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불러요. 부분 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써. 이렇게. 원소는 여기 뭐였어? 원소고 집합 왔었지? 얘는 이제 집합끼리의 기호인 거야. 집합끼리. 이렇게 여기 닫혀 있는 게 이거에 포함된다 이거야. 걔가 이게 부분 집합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이게 이제 포함되는 그림. 아까도 벤 다이어그램 원소 집합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있었어. 그림으로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두 집합이 이제 같아. A도 원소 1, 2, 3을 가지고 있고 B도 원소 만약에 1, 2, 3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두 집합은 이제 서로 같다고 하거든. 두 집합이 같아. 그럼 이제 뭐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부분 집합으로 표현도 가능해. 두 집합이 같으면 A도 B의 부분 집합인 거고 B도 A의 부분 집합인 거야. 당연하지. 같으니까 얘가 얘에 속하기도 하고 얘가 얘에 속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인 거야. 두 집합이 같다. 그거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 그래서 이제 요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이 이렇게 집합 A가 1, 2,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고 해봐.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원소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부분 집합 아니야? 그지? 다 구해보면 이거지.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 그리고 원소가 2개짜리인 거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다 쓸 수 있지? 이거 일일이 다 쓸 수 있어야 돼.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 2개짜리인 거, 그냥 자기 자신. 근데 중요한 거 여기다가 이제 공집합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할 때는 공집합은 무조건 포함이야. 무조건 포함. 얘 부분 집합을 구해봐 할 때 공집합까지는 무조건 포함을 해줘야 돼. 공집합까지. 그래서 지금 개수는 8개가 되는 8개. 이렇게 개수까지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수를 구해라고 해봐. 개수. 근데 일일이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부분 집합을 구해서 개수를 셀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거든. 이건 우리가 경우의 수로 설명할 수가 있어. 경우의 수. 지금 A의 부분 집합을 구했을 때 어떤 애들이냐면 1이 포함되거나 안 하거나 2가 포함되거나 안 하거나 3이 포함되거나 안 하거나 그 경우지 지금. 그래서 1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얘 2가지, 얘도 2가지. 이런 거 했잖아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n제곱개라 이거.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다. 여기까지. 처음에 이제 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근데 이게 용어 같은 거는 이제 몇 번 해보면 그렇게 막 되긴 아니야.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진부분 집합.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 집합의 부분집합을 지금 8개 이렇게 구해놨지? 이거는 그냥 전체 부분집합을 구해라 할 때는 이렇게 8개 다 구하는 게 많은데 진부분집합을 구해라 할 때는 자기 자신은 빼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서는 7개가 되는 거야. 원래 부분집합은 8개인데 용어야 그냥. 어떤 집합의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제외한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그냥 1개만 빼면 돼. 1개. 그리고 요거 이제 3단노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한 거거든. 얘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또 B는 C의 부분집합이니까 C는 이제 여기 바깥에 있겠지. 그럼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거지. 3단노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건 읽으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A는 당연히 C에 속한다. 부분집합은 뭐죠? 백부 쪽에 이렇게 442번 원소기호랑 이제 여기서 헷갈려. 원소기호랑 부분집합기호. 원소가 포함되는 건지 집합끼리가 포함되는 건지 이걸 잘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이제 섞여 있지. 442번에 A가 지금 12의 양의 약수래. 그냥 원소가 나올 거로 쓸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있을 때 옳은 거 고르래. 공집합. 얘는 집합기호가 없어도 집합이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오든 그냥 이건 무조건 맞아.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8이 A의 원소야. 8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딱 짝대기니까 얘도 맞지. 4, 6. 지금 A 집합의 원소 4, 6이 있잖아. 걔네 둘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이지. 얘도 A의 부분집합이다. 다 맞네. 이제 443번 보면은 이런 거 이제 주의를 해줘야 돼. 이렇게 써있거든? 집합, 이게 A의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고 그 안에 하나하나는 원소인 거야. 원소. 공집합도 원소야. 여기서는 집합 안에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원소야.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이 집합도 원소가 되는 거야. 이 집합이 원소야. 3도 원소고. 처음이라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골라볼 거야. 옳지 않은 거.
지금 공집합이 A의 원소냐라고 써있어. 공집합은 A의 지금 원소야. 원소로 들어가 있어. 1번 맞고 2번 1도 지금 원소로 들어가 있어. 3번 1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이거야. 그렇다는 건 1하고 2가 원소로 있어야 되는데 2가 원소로 없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원소는 이게 원소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맞아. 3번은 4번 1하고 3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고 5번도 지금 이 원소 있고 얘도 원소 있어. 이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5번도 맞고 답은 3번이다. (446번) 봐봐. 446. 여긴 좀 다 해볼까? 여기 개념이 조금 잡혀있어요. 404, 다 해볼게요. 여기 444, 45, 45, 456, 446.
답은 3번.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무조건. 아까도 예를 들었잖아. 얘를 이거라고 하면 이거의 부분집합 쭉 구했을 때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자기 자신. 모든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무조건 부분집합이라는 거. 1번은 왜 틀려? 공집합은 지금 이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원소가 되려면 이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어야지.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1번 이래서 틀리고 2번도 마찬가지. 0이 일단 집합 안에 써야 되는 기호인데 얘는 원소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틀렸어. 이런 게 성립이 안 돼. 원소랑 집합은. 3번 맞고 1은 지금 원소가 아니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짝대기. 5번은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짝대기는 없어야 되지 보니까. 그래서 3번. 445번은 답은 4번이지. 1번 공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지금 어디에도 공집합이 원소로 쓰여있진 않아. 원소가 아니다. 당연히 맞고. 2번 3은 B의 원소다. 3은 B의 원소다. 맞네. 3번 공집합은 이 그림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무조건 맞아. 4번 이게 원소다 이거야. 이게 원소가 되려면 A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집합 기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애가 쓰여 있어야 이 원소다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려. 그래서 이게 맞으려면 얘는 부분집합 기호가 와야 되는 거지. 부분집합 기호. 5번 2랑 4 2랑 4가 포함된 애는 지금 B에는 2가 없네. 그치? 얘도 맞지. 그래서 4번. 446번도 했나? 이것만 하고 봅시다. 대해서 옳은 거. 일단 집합 B의 원소부터 구해야지. 집합 B라는 애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냐면 이 X는 B의 원소야. 지금 B의 원소.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된대. 근데 그 X는 또 자연수래. 자연수. 그럼 요게 이제 A의 원소다라는 거거든. 6-X가 A의 원소가 되게끔 하는 X가 B다 이거야. 그럼 뭐겠어? 일단 제일 큰 게 8이거든? 요게 8이 되면은 x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지. 6-x가 8이 되려면 x는 -2가 돼야 돼. 근데 x는 자연수라고 됐기 때문에 안 되고 7도 안 되고 얘가 6이 돼도 안 되지. 6이 돼도 x가 0이 돼야 되는데 또 x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5부터 되는 거지. 1부터 5까지 된다는 거지. x가 5면 1 여기 있고 x가 4면 2 있고 3이어도 있고 1이어도 5 있고 그러니까 B라는 애는 원소를 3, 4, 5까지 갖는다. 그래서 옳은 거 1번 0은 B의 원소가 아니지. 가 틀렸고 0이 없어. 2번 10은 10도 없어. 틀리고 3번 B의 원소 지금 5개야. 근데 6개라고 했으니까 틀리고 4번 A집합 B집합 원소의 개수 얘는 8개고 얘는 5개잖아. 틀리고 5번 B가 A의 지금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5번이 된다.